퓨리와 와일더의 경기가 성사되면서 상황이 애매해진 조슈아였지만 팀 조슈아는 냉철했습니다. 와일더 대 퓨리, 승자는 결국 조슈아를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조슈아는 가장 우위의 포지션을 선점한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팀 조슈아와 에디언의 계획은 퓨리 대 와일더가 무승부로 끝난 데다가 엄청난 명경기가 나오면서 둘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조슈아는 안중에서 멀어지게 되죠. 2018년 9월 22일 포베킨과의 경기를 치르게 된 조슈아. 시합 초반 조슈아는 포베킨의 과감한 경기 운영에 유효타를 허용하면서 끌려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중반에 들어가면서 포베킨은 눈에 띄게 지쳤고 7라운드 조슈아가 강력한 레프트로 2번 다운시키며 KO 승을 거둡니다. 경기 후 여전히 와일더와의 경기가 1순위라고 언급하지만 와일더는 이미 퓨리와의 경기가 성사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조슈아는 화이트와의 2차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화이트가 치소라에게 승리한 뒤 인터뷰에 난입하면서 둘의 2차전을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게 되지만 팀 조슈아 측에서 제시한 조건에 실망한 화이트는 조슈아와의 2차전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조슈아는 웸블리에서의 경기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그 상대가 결정됩니다. 조슈아의 상대로 결정된 선수는 미국의 저렐 밀러였습니다. 미국의 무패 복서인 밀러는 빅네임과의 경기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던 신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경기가 발표되자마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역사상 최고의 티켓 예매율 기록을 세울 만큼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기대감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둘의 경기는 성사되지 못합니다. 19년 4월 밀러가 약물에 걸리면서 자격 박탈을 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는 진행되어야 했고 조슈아는 급히 대체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한 선수가 경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는 멕시코 출신의 복서 앤디 루이즈 주니어였습니다. 루이즈는 전 WBO 챔피언 파커에게 판정패를 당한 것 외에는 패한 적이 없던 뛰어난 젊은 복서 중 하나였지만 대부분 조슈아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상대 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두 선수는 시간 관계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경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1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펼쳐진 둘의 경기.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나선 루이즈였지만 조슈아의 기동성과 리치에 고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처럼 조슈아의 낙승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조슈아가 루이즈를 다운시키면서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헤비급 최고의 하드펀처였던 루이즈는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조슈아를 2번이나 다운시킵니다.
그 후로 루이즈는 조슈아를 끝내려고 하지만 조슈아는 6라운드까지 천천히 재정비하며 버텨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7라운드, 루이즈는 조슈아에게 또 두 번의 다운을 뺏어냅니다. 두 번째 다운에서 일어난 뒤 심판의 요청에 응하지 못한 조슈아는 경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슈아는 커리어 첫 패배를 하게 되었고 모든 벨트를 잃게 됩니다. 이 시합은 역대 최고의 반전 시합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굉장한 파장을 이끌고 옵니다. 조슈아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팀 조슈아는 경기 사흘 후 계약 사항이었던 2차전에 대해서 루이즈 측의 승인을 받고 연내에 재대결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렇게 두 선수는 연말에 있을 2차전을 위해 매진하게 됩니다. (1차전의) 배경이 뉴욕이었던 사실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슈아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프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었고 영국을 벗어나자마자 역대급 이변을 일으키며 패배했죠. 조슈아가 여태 영국에서 경기를 하며 많은 이득을 봤던 셈이 된 것입니다. 경기 장소라는 것이 그만큼 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루이즈도 멕시코 출신이지만 국적은 미국이었기에 조슈아와 비교해서는 더 편안한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었죠. 이 때문에 둘은 2차전의 장소를 결정하는 데에 애를 먹게 됩니다. 후보지로 런던, 카디프, 그리고 뉴욕이 나오게 되는데 후보지 모두 형평성에 어긋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제3의 장소를 몰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를 본 곳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물론 영국, 미국과 비교해서 현장의 열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메가톤급 흥행의 매치라는 상징성도 있었던 만큼 두 선수는 사우디에서의 경기에 합의합니다. 그렇게 조슈아와 루이즈의 2차전은 1차전을 치르고 반년 뒤인 12월 7일로 결정납니다. 1차전과 2차전 사이에 6개월. 그 사이 루이즈는 처음으로 맛보는 미디어의 관심을 한 몸에 다 받으며 즐겁게 보냅니다. 한편 조슈아는 거의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채로 복수를 준비하죠. 그렇게 두 선수는 사우디에 모이게 되고 여전히 승리의 여운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루이즈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고 말을 아끼며 조용히 경기를 준비한 조슈아. 두 선수는 대조되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철저하게 포인트 위주의 아웃복싱으로 시작하는 조슈아. 신장, 리치, 그리고 스피드가 우세하다는 이점을 철저히 이용한 여태까지의 조슈아와는 다른 아웃복싱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을 위해 4.5kg를 감량한 조슈아와는 다르게 관리 부족으로 7.5kg가 쪄서 나온 루이즈는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루이즈의 접근을 막는 방식의 복싱을 하는 조슈아의 페이스에 먹혀버립니다.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던 루이즈는
조슈아에게 한판 붙자는 도발까지 하지만 이미 경기는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12라운드 판정까지 가게 됩니다. 누가 승자인지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조슈아는 그렇게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조슈아는 모든 벨트를 되찾고 복수에 성공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자신보다 피지컬적으로 부족한 루이스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피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많은 비판을 감수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 퓨리와 와일더는 경기를 통해 한계를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더 성장하는 사이 조슈아는 오히려 정면 승부를 피한 겁쟁이가 되었다는 평가를 듣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4개의 타이틀을 지닌 것은 조슈아였고 와일더 대 퓨리의 최종 승자가 조슈아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사실 역시 변함없었습니다.